자, 봅시다. 자, 오늘은 2차 함수 나갈게요. 2차 함수. 자, 함수라고 하는 거는 규칙성을 모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규칙이 1차식이면 직선이 되는 거고 2차식이면 오늘 배울 곡선처럼 되는 건데 왜 곡선처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자. 2차 함수의 뜻, 자, y는 fx, 얘가 이제 함수를 택한, 그 의미하는 식인 거 아시죠? 그죠? 그랬을 때, 항상 요 앞에는 얘들아 fx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y 앞에는 항상 fx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fx를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근데 최고차항은 절대로 빵이 되면 안 됩니다. 최고차항은 절대로 빵이 되면 안 되고요. 얘가 2차식이고요. 얘를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하고요. 자, 얘네들은 2차 함수인데 얘는 1차식이니까 2차 함수고 얘는 니네가 알고 있는 반비례 함수고 이 반비례 함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분수 함수라고 해서 다시 아주 자세히 배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비례 반비례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정비례 함수가 1차 함수고 반비례 함수는 이제 분수 함수라고 해서 다시 배웠는데 아무튼 이렇게 밑에 문자가 있는 거는 2차 함수가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다음 보기 중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 거 그러면 y는 2차식 이런 걸 찾으라는 거죠. 근데 얘는 전개를 해보시면 2x 제곱에 빼기 x 세제곱이니까 얘는 지금 3차식이니까 안 되죠. 얘는 당연히 안 되고 얘도 1차식이니까 당연히 안 되고 얘는 x제곱이 밑에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식을 보시면 자 y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빼기 4x니까 어차피 얘를 계산하시면 4x만 지워지고 여기 플러스 4가 되는데 여기 있는 2차식이 최고차항 a만 빵이 안 되면 돼요. 그래서 b가 빵이어도 2차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식은 뒤에가 합차 공식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봐도 2차식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 보셔야 되고요. 자, 다음 중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어요. 자,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면 y는 4x인데 얘는 1차 함수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한 모서리가 x인 정육면체 부피. 한 모서리가 x인 정육면체 x 이 녀석의 부피는 이거 3개 곱하는 거니까 y는 x 세제곱인데 여기 있는 y는 x 세제곱은 3차 함수죠. 그래서 안 되고요. 자,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가 이거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인데 이거를 전개해보면 x 제곱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근데 이거 전개할 줄 아니?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죠? 그래서 얘는 2차 함수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의 넓이는 y는 파이 x 제곱입니다. 여기서 파이는 숫자니까 얘도 2차 함수죠.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fx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5라고 하는 규칙이에요. 얘들아 1차 함수는 되게 규칙이 간단했는데 얘는 뭐냐면 여기 함수 f가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x를 집어넣잖아. 그러면 뱉어내는 값이 들어온 값에 제곱한 다음에 2를 곱한 다음에 5를 빼는 이 복잡한 규칙으로 뱉어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표현한 게 x를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5를 뱉어낸다. 이 그림을 수식으로 표현한 식이 이거죠. 오케이? 그런데 f2를 구하래요. f2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x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은 거니까 양쪽에다 똑같이 2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4 더하기 4 빼기 5가 돼서 답은 3입니다. 오케이? 그럼 밑에 있는 것도 같은 패턴으로 푸시면 되겠죠. 그지? 풀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쏙쏙 개념 해드렸고 3번 갑니다. 3번 여러분들이 하도 이런 거를 못해가지고 자 얘가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되려면 x에 대한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꼴인데 여기서 a라고 하는 거는 2차 항계수죠. 2차 항계수 a가 빵이 되면 안 되죠. a가 빵이 되면 1차식이 되니까 2차 함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식을 이런 모양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y는 2x제곱 더하기 2ax제곱 빼기 2x 빼기 5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앞에 있는 거 두 개가 동류항인 게 보이셔야지. 동류항이기 때문에 얘를 묶으면 자 보세요. 2a 플러스 2x제곱 빼기 2x 빼기 5인데 이 모양에서 b가 마이너스 2고 c가 마이너스 5고요. 2차항 계수가 2a 빼기 2죠. 2a 플러스 2죠. 얘가 빵이 되면 안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되면 안 되죠. 그래서 a가 될 수 없는 것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풀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제 물어보더라고. 자, 얘는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F3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F3부터 구해보면 여기다 X에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자 3의 제곱이니까 9고요. 3, 3은 9 빼기 1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9니까 얘는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 곱하기가 있는 거야. F3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0 집어넣으시고 2 곱하기 F 마이너스 2분의 1은 또 여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시면 되죠. 마이너스 1고 이거 제곱한 게 4분의 1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시계값 계산을 못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몫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2분의 3 빼기 1이에요. 그럼 얘는 빼기 2분의 1 빼기 2분의 3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5 더하기 6이니까 답은 또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자, 2차 함수가 fx 규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a가 있고 f3이 4래요. 그랬을 때 a 값을 구하래. 근데 얘들아 f3이 4라고 하는 표현이랑 같은 말은 뭐냐면 3,4죠. 3,4랑 이거 두 개 같은 표현이에요. 왜? 앞에 게 x고 뒤에 게 y니까. 그지? 그래서 3,4를 다르게 표현한 게 이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fx가 이거인데 여기 있는 이 식을 준 이유가 뭐냐면 f3이 4니까 f3 여기다 3 집어넣으면 f3이 4죠. 3 집어넣으면 9고요. 3 집어넣으면 6이고 더하기 a입니다. 그래서 a가 1이에요. 그죠? a 값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거를 준 이유가 뭐냐면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a 값 구한 다음에 다시 이거 구하라는 거죠. 오케이? 풀어보세요. 자, 갑니다. 2차 함수. 오늘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봅시다. 제가 1차 함수 설명할 때 맨날 뭐라 그래? 얘들아, 직선하고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실은 제가 정비례 반비례 할 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정비례 반비례 할 때부터. 정비례하고 반비례를 할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뭐 니네 자 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최고차항이 자 정비례 그래프지 이거. 그지? 모든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내가 x값은 항상 플러스 자 얘가 이리로 가려면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려면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지. x값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건 플러스고요. 얘가 이리로 가려면 x값은 이만큼 간 다음에 y값은 위로 올라가야 되죠. y값은 위로 올라가는 게 증가하는 거죠. 그거 제가 그랬잖아.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면 얘가 증가함수예요. 여기다 적어 보실까요? 증가함수. 또 제가 정비례 할 때 얘기했죠. a가 최고차항 a가 플러스면 증가함수. 그지? 오른쪽 위를 향하는 거. 내가 외우라 했잖아. 근데 암기시킨 이유가 뭐냐? 앞으로 이게 계속 나올 거야. 계속 나옵니다. 계속.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지금 정비례에서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마이너스인 경우 볼게요. 정비례에서 마이너스인 경우 이거잖아. 근데 곡선하고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는 이 점이 일로 가려면 x값은 무조건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죠. 근데 y값은 밑으로 떨어져야 돼. 이게 지금 제가 기울기 할 때 맨날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그죠? 얘가 일로 가려면 x값은 이만큼 움직여야 되고 y값은 떨어져야 되지.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거. 이게 감소함수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증가함수, 감소함수라고 하는 표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올 것이고, 근데 지금부터 아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보세요. 야, 얘는 증가함수는 오른쪽 위를 찌른다 그랬지. 오른쪽 위. 오른쪽 위를 찌르고 그 감소함수는 오른쪽 아래예요. 그 다음에 x값은 항상 증가하는 거야. x값은 항상 증가하고 y값이 증가하면 증가함수고 감소하면 감소함수인 건데, 제가 이거 두 개를 그림 하나로 표시하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이 이쪽으로 움직일 거야.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좌표 평면이야. 여기 있는 이 점이 이쪽으로 움직일 거야. 그럼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면 얘가 일로 움직이죠. 근데 오른쪽 위를 찌르고 있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x값이 커질 때 여기는 이 점이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얘가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x값이 커질 때 y값은 작아지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그럼 감소함수인 거예요. 근데 얘는 직선뿐만 아니라 곡선도 마찬가지야. 곡선이 이렇게 있어. 얘가 오른쪽 위를 찌르고 있지. 그러면 이 곡선 위에 있는 이 점에서 이쪽으로 움직이려면 x값이 커질 때 x값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커지는 거잖아. y값이 커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 1차 함수 기울기 부분 파트를 잘 들으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기울기가. 그래서 증가함수 감소함수고,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위로 향하는, 자 오른쪽 위를 찌르는 직선과 곡선은 항상 증가함수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를 찌르는 곡선도 여기 있는 이 점이 이리로 가는 건, 야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똑같잖아. 이 그림에서 이 곡선이 직선이 되면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x값은 항상 증가하는데 이 점이 이리로 가려면 x가 이리로 갔을 때 위로 올라가면 증가함수고 오른쪽 위를 찌르고, 이 점이 이리로 가려면 x값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 y값은 떨어져야 되잖아. x는 가로고 y는 세로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 설명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을 설명드릴게요. 자, 니네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아래로 볼록이 뭐냐면, 자, 곡선이 있는데, 제가 곡선 위에다가 아무데나 점 두 개를 잡았어. 곡선 위에다가. 그 다음에 선을 그었어. 근데 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와요. 나오는 건데, 이제 중3 때는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으로 배우는데, 어? 그 의미가, 이거는 아래로 볼록이거든요. 아래로 볼록인데, 왜 이게 이름이 아래로 볼록이냐면, 곡선 위에다 점을 잡았을 때 선분을 만들었잖아. 그랬을 때 이 볼록한 부분이 선분 아래 있죠. 이게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는, 자, 니네가 봐도 위가 볼록하지. 근데 원래 의미가 뭐냐면, 이 볼록한 거 아무데나 내가 점 두 개를 잡았어. 그 다음에 점 두 개 잡은 다음에 선을 그렸어. 그랬더니 이 볼록한 부분이 직선 위에 있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위로 볼록이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차함수 그래프를 계속 그려볼 텐데 y는 x제곱은 최고차항이 양수잖아요. 최고차항이 양수면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이에요. 오케이?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쪽 그림을 보세요. 이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y는 x제곱인데 봐봐 얘들아. 이게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막 같이 그려볼 건데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실제로 사람이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고 컴퓨터로 그리는 거예요. 컴퓨터로. 자, 컴퓨터로 그리는 건데 컴퓨터로 그리면 대충 모양이 이렇게 둥근 곡선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어디가 특이하냐면 여기가 특이하죠. 왜냐하면 오케이? 이제 밑에 가서 배울 텐데 여기는 이 초록색 점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가 이쪽은 지금 오른쪽 아래를 찌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감소라고 돼 있지. 오른쪽 아래를 찌르면 감소함수야. 그 다음에 이쪽은 증가함수죠. 오른쪽 위를 찌르지. 근데 지금 보시면 2차 함수는 좀 특이한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 노란색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꼭지점. 꼭지점인데 이제 중학교 때는 꼭지점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다른 명칭을 써요. 극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배우는 거고 아무튼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이거 두 개를 그려볼 거야. 근데 1차 함수는 봐봐. 1차 함수는 y는 ax 얘가 기본형이죠. 그 다음에 얘를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한 게 y는 ax 플러스 b인데 얘를 표준형이라 그래요. 얘를 표준형이라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 본 데는 뒤에 일반형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거야. 일반형은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꼴이야. 얘가 일반형이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x 빼기 4y 플러스 5는 0 이런 모양이 1차 함수의 일반형이에요. 근데 얘를 이런 모양으로 바꾸면 4y는 얘 이쪽으로 뭐 넘어가고 3x 플러스 5가 되고 양변을 4로 나누면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를 표준형이라고 하고 얘를 일반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1차 함수의 기본형이 바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예요. 정비례. 얘가 기본형이. 그래서 모든 기본형들은 항상 원점이랑 관계가 있어. 정비례 그래프는 a 값이 0보다 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a 값이 0보다 작으면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아래를 찌르는 거예요. 근데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함수의 상태가 바뀌지 않아. 한 번 증가함수면 계속 증가함수죠. 그 다음에 노란색 보시면 한 번 감소함수면 계속 감소함수거든요. 근데 2차 함수 그래프는 지금 봤더니 함수의 상태가 바뀌어. 이 노란색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감소함수로 오다가 증가함수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예요. 이게 특이하잖아, 그죠? 이 꼭지점이라고 하는 명칭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증가와 감소가 뭔지 그림을 보시고 아셔야 돼요. 요 하얀색이 증가, 오른쪽 위를 향하니까. 내가 정비를 할 때 왜 오라고 그랬잖아. 노란색은 감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인데 얘는 지금 보시면 요 위에 있는 그래프하고 얘는 자 봐봐. 최고차항이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아볼, 위볼 그렇게 얘기할 건데 이 중학생이니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고 말씀을 드릴게. 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맹활약을 합니다. 제가 맹활약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림 보시면 y는 x제곱의 그래프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딱 반으로 접으면 정확히 포개지죠. 지금 봤더니 얘하고 얘는 부호가 반대인데 절대값이 똑같죠. 얘는 a가 플러스 1이고 얘는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자, 포물선 y는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와 같은 곡선을 포물선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자, 2차 함수 그래프는 포물선인데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선대칭 도형 배웠죠? 태우라 잘 들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선대칭 도형하고 점대칭 도형을 배운 이유가 이 고등학교 때 함수 배울 때 이 선대칭 도형과 점대칭 도형이 나와서 그래요. 진솔아, 선대칭 도형이 뭐야? 그죠? 지금 보시면 2차 함수 그래프 보시면 이쪽은 감소함수고 이쪽은 증가함수죠. 근데 봤더니 어디가 제일 특이해? 여기 함수의 상태가 바뀌는 이 꼭지점이 특이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축이라고 불러요. 축. 그래서 선대칭 도형은 여기 있는 축에 대해서 반으로 접으면 좌우가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선대칭 도형이죠. 그 다음에 점대칭 도형이 뭔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점대칭 도형.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점대칭 도형은 뭐예요? 어떤 도형을 180도 돌렸을 때 원래 그림이랑 똑같은 거죠. 그 점대칭 도형이 나중에 고등학교 3, 2학년 때 나와요. 그걸 이제 그때 가서 배우기로 하고 지금은 그냥 2차 함수 그래프가 선대칭 도형인 걸 잘 기억하시고요. 이 그림에 있는 노란색 선이 축이고요. 얘를 그냥 대칭축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꼭지점은 포물선과 축의 교점. 지금 그림 보시면 하얀색이 포물선이죠? 포물선하고 노란색 축의 교점이 꼭지점이고요. 그지? 여기 있는 꼭지점 이렇게 있는데 자 보세요. 이제 이거를 좀 잠깐 복습할게요. 자 좌표평면에서 자, 여기가 0인데 니네가 내가 이제 가르쳤지만 또 다 까먹었겠지? X축 있잖아. X축 얘들아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 그렇지 Y값이 0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X축은 Y는 0입니다. 그러면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 X가 0이죠. 그래서 X 앞으로 Y축이라고 쓰지 않고 X는 0으로 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Y축 위에다가 아무데나 점을 찍으면 항상 Y값이 0이, X값이 0이잖아요. 그럼 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3이야. 그러면 봐봐 얘들아. 얘는 여기가 뭐 1,3 얘는 여기 있는 이 점이 0,3 여기 있는 이 점은 마이너스 4,3이야. 그러면 빨간색 직선은 뭐라고 불러? 은지야? 하민아 빨간색 직선은 뭐라고 부른다고 배웠어? 일치함수 할 때 봐봐 내가 X축을 Y는 0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야?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항상 0,0 3,0 마이너스 5,0에서 Y값이 항상 0이야. 태우라 그거 소리 내지 마.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항상 Y값이 0이지. 그래서 X축을 Y는 0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빨간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항상 Y값이 3이지. 그럼 얘는 배웠잖아, 은지야. 얘는 뭐야? Y는 3이지.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점이 4,0이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점은 뭐 4,3이야. 여기 있는 이 점이 4, 마이너스 5라고 칠게요. 그럼 초록색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항상 어떤 규칙이 있어? X가 4인 규칙이 있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건 Y는 숫자 이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X는 숫자입니다. 외우세요. 외우세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자 지금 그림 봤더니 자 2차 함수 그래프는 자 2차 함수 그래프는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Y축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꼭지점이 뭐라고 되어 있어? 0,0이라고 되어 있죠. 0, 이제 좀 이따가 그려볼 겁니다. 왜 0,0인지 알게 돼요.
0,0이고 축의 방정식이 y축인데 축을 물어봤을 때 y축이라고 하면 틀려요. 반드시 x는 0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어려운 사람 그냥 외워. 오케이? 자, 이제 그릴 겁니다. 자, 2차 함수 y는 x제곱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볼게요. 이제 그래프를 한번 모른 종이에다가 차분히 그려볼게요. 자, 다음 표를 완성하고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2차 함수 그래프를 오른쪽 평면 위에 그리세요. 자, 여기 모른 종이 잘 보이시죠? 자, 갑니다. 자, y는 x제곱이니까 제일 처음에 x에다가 빵을 집어넣으면은 0이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1이고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죠. 그럼 여기 1, 4, 9야. 그지? 근데 여기가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1이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예요. 선생님 1, 4, 9, 1, 4, 9 정확히 대칭되네. 그 다음에 모는 종이에 찍어볼게요. 0,0, 1,1, 2,4, 3,9가 되고요. 내가 니네 1차 함수 할 때도 내가 무조건 격자점에 있는 점부터 무조건 찍지 않으면 엄청 혼냈죠. 이 모는 종이에다가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를 그려본 추억이 없으면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격자점부터 찍으시고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4, 3, 마이너스 3,9인데 얘들아 가만히 봐봐. 가만히 보시면 이게 정확히 대칭되죠. 이렇게. 그치? 근데 이 0하고 1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코딩을 한 다음에 쫙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바뀌는데 뭐 그리기 힘들면은 일단 이 대칭되는 것만 잘 표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격자점만 잘 표시하세요. 격자점만. 그래서 원래 중학교 그 학교 시험에 서술형이 있을 때는 항상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를 모는 종이에다가 그리는 게 학교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실 일이 없긴 한데 저는 무지 많이 그리게 합니다. 자, 그렸어.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이다. 선생님, 꼭지점은 봐봐. 얘들아, 이제 이쪽은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칠하는 거가 x가 0보다 큰 부분이고 이쪽은 x가 0보다 작은 부분이죠. 근데 태율아, 잘 들어. 잘 들어. 오케이? 야, x가 0보다 큰 부분은 오른쪽 위로 찌르고 있지? 수빈아,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그렇지, 증가지. 오른쪽 위니까.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데는 오른쪽 아래를 찌르니까 감소함수죠. 야,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어렵네. 사람 입자 써보면 되잖아. 오른쪽 위를 찌르는 건 플러스, 오른쪽 아래 마이너스. 그러면 보세요. 메꿀게요. 꼭지점이 0,0이고요. 자, 이거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가 볼록하니까 아래로 볼록. 은지야, 왜 저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짱난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눈을 깔아? 졸려요? 왜 졸려? 은지야, 안 졸리게 해줄게. 자, 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지? 자, 축의 방정식은 뭡니까? 안 졸리지? 자, 축은 뭐야? 축의 방정식은 뭘 물어본 건가요? x는 0. 그치? y축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알았어? x는 0이 y축이야. 야! 2개밖에 없는데 그거 못 외우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머리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어느 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야? x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이 부분에서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증가하냐 감소하냐? 학교 시험에서 이거 계속 물어보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여기다가 y는 x제곱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4 대입하면 y는 16이죠. 자 이제 자 빠르게 갑니다. 자 뒤로 갔어요. 와 선생님 다음 표를 완성하시고 x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오른쪽 평면에 그리세요. 그래서 자 보자.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거는 x제곱을 계산한 다음에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야지. 그럼 얘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고 또 양쪽 대칭되죠. 그래서 또 0,0 마이너스 1 대칭, 2, 마이너스 4 대칭, 3, 마이너스 9 대칭입니다. 그러면 자 곡선이 이렇게 대칭, 대칭 그려지고요. 그렸어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고요. 여기 위에다 아까 그렸던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살짝 그려볼게요. 노란색은 y는 x제곱의 그래프예요. 근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 녀석은 꼭지점이 0,0이죠. 수빈아 이거 빨간 거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그지? 위로 블록이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서인아 축의 방정식은 뭐야? x는 0이죠? x는 0의 다른 말은 뭐야? y축이야. y축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x는 0이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무슨 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태우라 이 빨간색 그래프는 x값이 0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감소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읽을 줄 아셔야 돼요. x값이 0보다 큰 부분이 여기인데 여기서 아래 오른쪽 아래를 찌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소함수고요. 자 x에다 7을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49가 되죠. 그래서 2차 함수 기본형 그래프를 한 번씩 그려봤습니다. 자 보십시다. 2차 함수 자 여기다 적으세요.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다가 기본형입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좀 외울 게 많습니다. 외울 게 많아요. 기본형인데 자 여기서 자 지금 보세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선대칭도 0이고 축의 방정식은 x는 0 즉 y축이고요. 내용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다 외워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a 값이 플러스면 아래로 블록, a 값이 마이너스면 위로 블록이고요.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그래프의 폭을 결정합니다. 외워야 되겠죠?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지는데 한번 그려볼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그려볼 건데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자 다음 표를 완성하고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찍어라 그랬어. 얘는 0,0, 1,1, 2,4, 3,5잖아요. 근데 y는 2x제곱은 뭐야?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숫자에다가 2만 곱하면 되지. 2만 곱하면 돼요. 여기다 2 곱하니까 2, 8, 18 되고 여기다 그려볼게요. 처음에 0,0 지나죠. 그 다음에 1,1을 지나는 게 y는 2x제곱이죠. 1,2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0,0 찍히고 그 다음에 2,8이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얘들아 2차 함수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거고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거죠. 그럼 그래프가 노란색처럼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있던 그래프가 y는 x제곱의 그래프고요. 노란색은 y는 2x제곱의 그래프라서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지죠. 다 외우세요. 여기도 잘 돼 있네요. 그림이 그지? 그 다음에 그래프의 모양은 여기가 2x제곱이죠. 자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가 돼야지 정확히 x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절대값이 왜냐하면 이 절대값이 그래프의 폭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말고 외워.
그렸잖아. 그죠? 외워. 자, 해볼게요. 자, 선생님, 다음은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다. 네모하지 알맞은 거를 써넣어라. 자, 일단 이런 문제의 출제 의도가 뭐냐면 얘를 그려보는 겁니다. 자, 한번 옆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x축, y축 그리고요. 원점을 지나니까 그냥 원축 이렇게 그려야죠. 그지? 자, 성인아, 얘는 꼭지점 좌표가 뭐야?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그지? 그 다음 네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y축을 축으로 하고,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뭐야, 성인아? x는 0. 그 다음에 디귿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어떤 그래프하고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네. 뭐가 들어가야 돼? 진솔아, 뭐가 들어가야 돼? 하윤아, 뭐가 들어가야 돼? y는 2x제곱, 그지? 앞에 있는 a가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자, 물어볼게. 성인아, 리을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감소. 자, 봐봐 얘들아, 좌표 평면인데 x값이 0보다 작은 데는 이쪽이죠. 그지? 성인아, x값이 0보다 작은 부분에서 그래프 곡선을 보면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면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그죠? 증가죠. 안 넘어오네. 그러면 마이너스 2 콤마 몇?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예요, 여기는? 지금 서인한테 그러면 우리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 마이너스 8이 지나죠. 자, 완전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2차 함수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세요. 자, 그래프가 위로 볼록. 자, 물어봅니다. 태율아,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면 A 값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그지? 이게 헷갈리면 위로 블록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A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지? 그러면 태율아, 기억 답 좀 불러보세요. 또 그지? 야, 위로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차항 A가 음수인 거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그래프의 폭이 가장 넓은 걸 물어봤어. 진솔아, 2차 함수 그래프가 폭이 가장 넓다는 이야기는 A의 절대값이 큰 거야, 작은 거야? A의 앞에서 서인이가 비웃고 있는데, 서인아, 그래프의 폭이 넓은 것은 A의 절대값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죠? 그럼 서인이가 진솔이를 비웃었기 때문에 서인이가 한번 답을 골라보세요. 그래프의 폭이 가장 넓은 게 어떤 거예요? 니은? 그죠? 니은이죠? 비웃을만 하네요. 실력이 있네요. 자, 이제 진솔이가 빡쳤으니까, 자, 진솔아, 서인이가 비웃었잖아. 엄청 기분 나쁘지? 자, 잘 봐. 그래프가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걸 짝지어보래. 이걸 멋지게 하면은 복수할 것 같은데 뭐야? 빨리 얘기해. 미안한데 네가 준 뇌물을 먹으면서 갈고서. 빨리 얘기해.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 성인아 뭐야? 오, 그죠? 절대값이 똑같은 거를, 자, 2대 0이네요. 자, 그럼 진솔이가 두 번 졌으니까, 자, 진솔아, x값이 0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하면 x값이 증가하는 걸 찾으래. 이게 완전 학교 시험 문제인데 알아. 어떻게 푸는 거야? 그려보는 거야. 그려보는 건데, 최고차항이 0보다 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이게 0이고
최고차항의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자, 제가 그림 힌트를 드릴게요. 자, 진솔아 4번 풀어서 복수하자. 기억 리을 미음 자, 진솔이가 그래프 까막눈은 아니죠. 왜냐하면 x값이 0보다 큰 부분이 여기인데, 그지? 잘 들어! x값이 0보다 큰 부분이 여기인데 얘는 오른쪽 위를 찌르니까 증가함수고 오른쪽 아래를 찌르니까 감소함수인데 증가니까 증가함수잖아. 그래서 요 케이스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진솔이가 기억, 리을, 미음이죠. 근데 아직 2대1이니까 자 5번도 진솔이가 풀어보자. 5, 마이너스 16을 지나는 그래프를 골라보세요. 니은 그쵸. 자 이제 비겼네요. 자 2,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4니까 좋습니다. 자 야, 내가 풀어주지 않는 건 쉬운 거고 내가 다 풀어주는 거는 중요한 부분이야. 이차함수 그래프가 2, a를 지날 때 a의 값을 구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 이 곡선 위에 이 점이 있다면 이 점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해야 되죠. 그러면 a는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이어서 a 값은 2입니다. 너무 쉽네요. 그죠? 자, 얘들아 보세요.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일차함수 직선이 있어. 근데 직선이 이게 쓱쓱쓱쓱 그려지잖아. 그죠? 물어볼까요? 태율아, 얘 x절편이 뭐야? y절편은? x절편도 1이고 y절편도 1이에요? 영상 봤어요? x절편이 뭐예요? y값이 0일 때의 x값이죠. x절편은 x축 위에 있지. x축 위에 있으니까 5,0이면 y 앞에가 x고 뒤에가 y잖아. y값이 0일 때의 x값이 x절편이야. 태훈아. 자, 얘 x절편이야? 아니, x절편이 뭐야? 마이너스 1이죠. 얘들아, 1차 함수의 x절편은 1차 함수의 x절편은 1차 방정식의 근이에요. 왜냐하면 y에다가 빵 집어넣으면 얘가 니네가 배웠던 1차 방정식이잖아. 그지? 잘 들어. 1차 함수의 x절편은 1차 방정식 근이야. 근데 니네 2차 방정식 배웠잖아. 아, 선생님. 그러면 2차 함수의 x절편은 우리가 배웠던 2차 방정식의 근이겠네요. 3차 함수의 x절편도 3차 방정식의 근이겠네요. 오케이? 자, 근데 아무튼 자, 봐봐. y는 x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이 뭐냐면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는 어떤 규칙을 가진 점들이 순서쌍들이 모인 거냐면 y 값이 항상 x 값보다 하나 많은 규칙이 있는 거야. 즉 여기가 5고 여기가 6이야. 여기가 10이면 여기가 11이야. 예를 들어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세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풀어. y 값이 x 값보다 하나 크네.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본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풀어? 기울기 구하고 기울기 선생님 10에서 5를 빼고요. 11에서 6을 빼는데 5분의 5니까 1이에요 선생님. 근데 그나마 선생님이 이 공식을 알려줬는데 자 화목분반도 이걸로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방식으로 가르칠 생각이야. 그래서 이거를 구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x 플러스 1이에요 라고 구해. 근데 옆에 있는 내 친구는 날 비웃나. 너 진짜 허접하구나.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니네가 이 직선이 그려지는 원리를 알아야 돼.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순서쌍들이 찍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9,7이 있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1,-3이 있어. 근데 봤더니 y 값이 x 값보다 항상 두 개가 적지. 그 기억이 뭐하러 구해? y는 x 빼기 2지. y 값이 항상 x 값보다 두 개가 작은 규칙을 가진 순서쌍들이 모이는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다고 칩시다. 자, 또 진도 나갑니다. 자, 뒤로 갑니다. 오, 쑥쑥 개념 익히세요. 자, 익히시고요. 풀 수가 없어요. 자, 끝은 갑니다. 자, 이제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이제 니네가 어떤 점하고 도형을 평행이동을 시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형은 두 개밖에 없죠. 직선하고 방금 배운 곡선. 1차 함수, 2차 함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실은 1차 함수 직선 같은 경우에는 말이야. 야, 직선 이렇게 있어. 그럼 1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데는 y좌편이 y좌편.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x 플러스 3이라고 치자. 근데 얘를 y축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 시켜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풀라 그랬어? y는 x 플러스 3에다가 y 값이 플러스 5니까 그냥 더하기 5 이렇게 해서 y는 x 더하기 8이에요. 태우라. 근데 얘를 y축으로 평행이동을 시키는 것만 배우는데 이제 2차 함수일 때는 이렇게 갑니다. 얘를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 시켜라. 그렇게 배워. 그러면 이제 니네가 여기는 직선을 되게 애매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여기는 이 점이 0,3이라고 쳐봐.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얘는 지금 뭐야? y 값이 x 값보다 항상 3개가 큰 규칙이죠. 그럼 0,3을 이렇게 움직여봐. 그럼 뭐예요? 2,6이 되죠. x 값이 2개 커지고 y 값이 3개 커지니까 여기는 2,6일 거 아니에요. 맞잖아. 여기 있는 이 점이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보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런데 1차 함수가 애매하거든. 근데 이제 2차 함수 보세요. 2차 함수. 잘 봐. 이제 자 보세요. 잘 봐. 이거 다 외워와야 돼. 자, 첫 번째 그래프는 y는 ax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인데 잘 봐. y는 ax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는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플러스 q. 근데 곡선이 도형인데 도형을 평행이동 시킬 때는 부호가 반대로 가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여기 있다. y는 x 제곱의 그래프에 y 대신 y 마이너스 q를 대입한다.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 규칙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요 원래 있는 식에다가 y 자리에 y 마이너스 q를 대입을 했는데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 이쪽이 y만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y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부호가 플러스지만 실제로 위에 있는 식보다 y 대신 y 빼기 q를 대입한다고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는 점선 그래프가 처음에 있던 y는 ax 제곱의 그래프인데 잘 들어. 이 그래프를 그대로 들어 올린 거야.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그런데 김가연씨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이 꼭지점이 일로 올라갔죠. 그럼 이 길이가 q지. 근데 여기 있는 이 점도 그만큼 q만큼 올라갔잖아. 제가 노란색으로 긋고 있는 이 수선들은 전부 길이가 q입니다. 이해했어? 그 다음에 얘를 평행이동 시킨다고 해서 그래프의 폭이 바뀌지 않아요. 그지? 그래서 포물선을 평행이동 시키는 것은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 위치가 바뀌는 거야. 위치가 바뀌는 거야. 잘 봐. 얘들아,
니네가 아무리 봐도 2차 함수 포물선에서 제일 특이한 데는 꼭지점이죠. 그 처음에 있던 이 기본형은 꼭지점이 여기야. 여기가 0,0이야. 근데 이 점선을 그대로 들어 올리니까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 위치만 바뀐 거지. 그러면 이 그림에 있는 이 노란색 점은 0,Q죠. 이해시야? 자,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서 니네가 꼭지점을 0,Q라고 읽어야 나랑 대화를 할 수가 있어. 그 다음 보시면 얘를 Y축으로 그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노란색 축이 바뀌는 게 아니죠. 오케이? 자, 2차 함수를 평행이동하면 그래프의 모양과 평은 바뀌지 않고 위치만 바뀐다.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과 폭을 결정하는 x제곱의 개수 a는 변하지 않는다. 책에 너무나 정리가 잘 돼 있죠. 자, 볼게요.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먼저 처음에 이제 그려져 있어. 얘가 y는 x제곱이야. 근데 우리가 모른 중에다 하나씩 그릴 거야. y는 x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는 뭐냐면 여기 있는 얘가 0,0, 1,1, 2,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4인데 여기 있는 거에다 3만 더하면 되죠. 이거에다가 y는 x제곱에다가 플러스 3을 한 거니까 y 값이 3개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잘 들어. 선생님 제가 3개 올라가고 싶어요. 얘가. 선생님 저도 3개 올라가면 돼요. 저도 3개 올라가면 돼요. 아이고 선생님 저희 셋이 여기서 다시 모였어요. 그 다음에 저도 3칸 올라가면 되고 저도 3칸 올라가면 되고 이렇게 예쁘게 그려보세요. 그럼 이 노란색 포물선 위에 있는 점들은 밑에 있는 그래프보다 항상 x제곱의 값에다가 3개씩 더한 모양이 되죠. 그래서 보세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원래는 y 자리에 플러스니까 y 빼기 3을 대입하는 거야. 여기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y 대신 y 빼기 3을 대입을 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3이 이쪽으로 이항을 하니까 여기가 플러스 3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축이 바뀌지 않죠. 그런데 얘를 보는 순간 꼭지점이 0,3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0,3이잖아요. 그죠? 자, 또 갈게요. 자, 여기에 지금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여기 박스에다가 체크하시고요. 태우야, 왜 자꾸 딴 데를 쳐다보지? 나 아직 엄마랑 상담 전화 안 했는데.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우리 태율이가 어디가 문제인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엄마한테. 니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알 것 같은데 나는. 잘 들어! 집중 안 하잖아. 그치? 어차피 공부하는 신용 해봐야 나는 숫자밖에 안 믿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요. 오케이? 무조건 점수로 입증하는 거야. 점수로. 오케이? 점수로 입증해. 뭐 최선을 다했어요. 그딴 말 다 필요 없어 나는. 일단 점수를 가져와. 김태를 알겠어? 기말고사 때 점수를 가지고 와. 오케이?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점수로 입증을 했어. 그치? 얘네들은 다. 그러네. 진짜 여기는 다 점수로 입증한 사람만 있네. 그죠? 점수를 만들어 봐. 알았어? 오케이? 아직 엄마랑 상담 안 했다. 오늘도 5분의 어머니하고 상담했는데. 대낮에 한 명씩 슬슬. 자, 봐! 시험 끝나면 원래 한 번씩 하거든. 기간식을 해요. 자, 보세요. 네. 저요? 자, 보세요. 아니. 자, 봐봐. 평행이동 저항부. 자, 박스. 잘 봐. 자, 다음 2차 함수 그래프를 y축으로 네모 안에 있는 수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구하고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을 차례대로 구하세요. 그랬어. 야, 씨, 얘를
y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처음에 y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지. 그런데 얘들아 꼭지점을 먼저 구해.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 축의 방정식은 항상 꼭지점의 x좌표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은지야 꼭지점이 뭐야? X는 아 꼭지점 은지야. 0,2 그죠? 0,2죠.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에 항상 x좌표이기 때문에 야 생각을 해봐. 이렇게 그 꼭지점이 있는데 얘가 축이잖아. 꼭지점이 항상 축 위에 있기 때문에 꼭지점의 x좌표는 항상 축이라고요. 그치?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꼭지점을 구하면 축이 x는 0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 자, 얘를 구할게요.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원칙은 뭐야? y에다가 y 플러스 4를 대입하는 거야. 원칙은. 그게 이제 도형의 이동의 규칙이야. 원칙은.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마이너스 4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태율아, 얘는 꼭지점이 뭐야? 0,마이너스 그렇지. 0, 마이너스 4. 그럼 태율아, 축의 방정식은 뭐야? X 그렇지. 항상 어디만 보면 돼? 꼭지점의 x좌표가 축이야. 이해했어? 자,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자, 성이나 불러봐. 여기 첫 번째 내용이 뭐야? 수빈이 뭐야 이거?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 그렇지. 그럼 수빈아, 얘는 꼭지점이 뭐야? 0,4 그지? 그럼 수빈아, 꼭지점이 0,4니까 축의 방정식은 뭐야? X는 0 그렇지. 그럼 수빈아, 얘는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블록이겠어? 위로 블록이겠어? 아래 위 자, 봐봐. 아래로 블록은 A 값이 0보다 큰데 위로 블록은 이렇게 되죠? 근데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엄청난 비밀 알려줄게. 봐. 최고차항이 플러스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면 봐봐. 1차 함수 오른쪽 위를 향하고 오른쪽 아래 찌르지. 잘 들어! 2차 함수 오른쪽 위 찌르지. 오른쪽 아래 찌르지.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3차 함수랑 4차 함수도 그려줄게. 자,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줘. 그 다음에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인 3차 함수 그래프 이거랑 반대로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져. 그 다음에 4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W로 그려져. 이렇게 뒤집어서 그려져. 우와! 선생님,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인데 요거 두 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는 것도 배워. 그리는 거 되게 쉬워. 근데 봤더니 최고차항이 플러스면 전부 오른쪽 위를 찌르지. 최고차항이 음수면 전부 오른쪽 아래를 찌르지. 선생님, 1차 함수는 항상 증가함수인데 2차 함수부터는 증가함수, 여기 증가함수, 여기 증가함수, 여기 증가함수, 여기 증가함수지. 그 다음에 여기 감소함수, 여기 감소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 아, 그래서 증가함수랑 감소함수가 중요하군요. 그런데 아무튼 1차건, 2차건, 3차건, 4차건 최고차항이 플러스면 항상 오른쪽 위를 찌른다고. 나머지는 오른쪽 아래를 찌른다고. 이해했어? 자, 선생님, 그러면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머릿속에서 잽싸게 이걸 그려야지. 얘는 무슨 볼록?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그렇지. 선분을 그렸을 때 볼록한 부분이 선분 위에 있지? 위로 볼록이야. 그 다음에 얘를 그래프에 한번 좌표표면에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중요해.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돼. 그 얘를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0,4, 그지? 맞잖아. 그럼 얘는 자 x값이 0보다 큰 부분이 이쪽이죠. 이쪽에서 오른쪽 아래를 찌르니까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성이나? 그렇지, 감소지. 자, 잘 들어.
선생님, 당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차 함수의 x절편은 2차 방정식 근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2차 방정식을 배웠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식에다가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인데 y에다가 빵을 집어넣었어요. 김가윤씨.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2x제곱 빼기 4는 0이 되고요. x제곱은 2가 되고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잖아요. 얘들아. 맞잖아. 그러면 얘가 2차 방정식인데 선생님 그러면 당신이 아까 그렸던 이 그래프에서 여기 있는 이 점은 꼭지점이자 y절편이고요. 야! 여기는 루트 2, 2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 0이겠군요. 선생님. 2차 함수의 x절편은 2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자 갈게요. 나중에 영상 보시고요. 자 이런 거 니네가 풀고요. 자 하나만 더 배웁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2차 함수가 있는데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인데요. 자 이 문장을 음미해보자. 2차 함수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의 그래프는 2차 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 이동한 거래요. 그럼 이쪽 그림 보세요. 처음에 있던 점선이 y는 ax제곱 기본형인데 얘를 오른쪽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포물선이 오른쪽으로 p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요 빨간 선분의 길이가 p지. 근데 여기 있는 이 점이 이만큼 p만큼 움직이고 얘도 이만큼 p만큼 움직이고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리고 있는 이 선분들의 길이가 다 p인 거죠. 근데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아이고 선생님 직선하고 곡선을 움직일 때는 평행 이동할 때는 항상 부호가 반대가 되게끔 집어넣어야 돼요. 자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야. 자 근데 그림을 보시면 선생님 x축으로 평행 이동했더니 여기가 y축이었는데 얘는 지금 x는 p로 바뀌죠. 선생님 당연하죠. 얘가 지금 꼭지점이 p, 0인데 당신이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에 x좌표라고 했잖아요. 이해하셨어? 이해하지 마. 암기해. 암기해? 그림이나 암기해. 외워와 이것들아. 자 해볼게요. 자 이 그래프를 자 아래의 표를 이용해서 좌표 평면에 그릴 건데 뭐야 얘를 어떻게 x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 이동하네. 그럼 잘 들으세요. x 대신 x 빼기 2예요. 근데 꼭지점을 먼저 구하면 이거 2, 0이에요.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에 x좌표니까 x는 2예요. 그림을 그릴게요. 선생님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점들을 당신이 오른쪽으로 플러스 p만큼 얘가 이쪽으로 와야 되고 얘는 이쪽에 와야 되고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 얘도 오른쪽으로 두 칸 너도 오른쪽으로 두 칸 너도 오른쪽으로 두 칸 그 다음에 예쁘게 그려볼까요? 했더니 정말로 원래 있던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정확히 평행 이동시켰죠. 그렸어요? 오늘 수업한 거 영상 무한 반복해서 복습해오세요. 와 선생님 책에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제가 개념 플러스 유형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중학교 책 중에서는 이 책이 내용 정리가 제일 잘 돼 있어. 그래서 다른 책을 쓸 마음이 전혀 없어. 이 책이 정리가 제일 잘 돼 있어요. 가장 나이스하게. 여기 정리돼 있지? 자, 평행 이동하기 전이고, 자, 얘를 x축으로 플러스
플러스 P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 표 정리가 돼 있죠? 옆에 그림까지 잘 돼 있지? 자, 내용을 읽으시고 외우셔야 돼요. 자, 갈게요. 다음 이차함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괄호 안에 있는 숫자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얘들아. 근데 여기가 얘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여기 있는 x자리에는 괄호치고 x 플러스 1 부호가 반대를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식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꼭지점을 먼저 구하면 이거가 빵되는 마이너스 1,0이 꼭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축이 꼭지점에 x 잡히니까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자, 얘를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할 건데 얘들아,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3의 제곱이고요. 먼저 꼭지점을 먼저 구하시는 게 편해요. 얘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꼭지점이 3,0이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3이에요. 자, 같이 풀어볼게요. y는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그냥 저 포물선이 이렇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있는데 얘가 y는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인데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 있는 꼭지점이 이쪽으로 올 거고 그래프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될 거고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y는 3분의 1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보시다시피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0이고요.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에 x 좌표니까 x는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래프 모양은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죠? 근데 얘들아 봐봐. 얘를 보시면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데죠. 근데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은 x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x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럼 태율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태율아,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이건데 오른쪽 아래를 찌르잖아요. 그치? 그럼 감소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플러스. 이게 어렵냐? 오른쪽 위를 향하는 게 플러스,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게 마이너스. 이게 어려워. 오른쪽 위 아래는 구별할 수 있잖아. 그치? 이거를 잘해야 돼.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해보시면 전부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학을 할 때 전부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로 답을 구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를 못하면 고등학교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찍는 거예요. 반복해서 보시라고. 오케이? 2차 방정식도 반드시 복습하세요. 자, 오늘 좀 진도를 많이 나갔는데, 자, 더 열심히 나갈게요. 자, 보자. 다음 주어진 표에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기 전에, 자, 이쪽을 잠깐 보실까요? 자, 빠빠. 지금 쓰는 건 적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잘 봐. 자, 얘는 2차 함수 기본형이죠. 이제 오늘 배운 거를 총 정리하는 거야, 김가연 씨. 아, 근데 얘를 선생님 저를 x축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이동하면요,
잘 들어. 얘를 x축으로 플러스 p만큼 평이동하면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해서 방금 배운 거지. 근데 얘를 y축에 관하여 플러스 q만큼 평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배웠던 식이 나오지. y는 근데 실은 얘는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좋아. y 마이너스 q는 ax 제곱. 야 선생님 x축으로 플러스 p만큼 했는데 여기는 x 마이너스 p를 대입했고요.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 했는데 당신이 y 대신 y 마이너스 q를 대입했군요. 근데 여기 뭐가 또 하나 있거든? 얘를 다시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시키고 얘를 다시 x축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진수가 잘 들어? 이 아이는 원래 있던 기본형을 x축으로 플러스 p,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한 거랑 똑같지? 선생님 이것은 마치 아직 안 배웠지? 2학년 이야기. 자 x축으로 p만큼 평행했다가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했죠. 근데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y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오늘은 이거 세 개 배운 거예요. 근데 얘를 자 y 마이너스 q a x 마이너스 p의 제곱인데 얘를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해요. 오케이? 네, 오늘 이거 세 개만 배운 거야.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너는 자 이렇게 플러스인 것만 할게요. 너는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죠. 너는 쟤를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죠. 얘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선생님 그렇다면 저는 꼭지점이 0,0이고 축은 x는 0이고요. 얘는 꼭지점이 p,0인데 축은 x는 p고요. 얘는 꼭지점이 0,q인데 항상 꼭지점의 x좌표가 축이니까 x는 0이고요. 얘는 그림이 이러하니까 얘는 꼭지점이 p, q니까 x는 p가 축의 방정식이죠. 근데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오늘은 이 아이 세 개를 배운 겁니다. 오케이? 숙제도 여기까지만 해오시면 되고요. 자, 100. 자, 숙제는 개념편 140까지. 어디부터? 오늘 몇 페이지부터 했어? 132. 132에서 페이지 132에서 140까지 했어요. 그러면 유형편은 잠깐만 이거 끊을게요.